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석입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이에요. 그죠? 예. 제가 전에 방송할 때는 12월 24일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막 이럴 때는 막 산타 모자도 쓰고 막 가끔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올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해하고 좀 틀린 해였죠. 그래서 너무 막 산타 모자 쓰고 뭐하고 그런 경거망동을 좀 자제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넘깁니다. 그래 하여튼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따 광고가 나가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을 안 합니다. 다음 주 12월 31일 날 방송은 저희가 12월 30일이 납회이기 때문에 29일이 납회죠. 그래서 저희가 31일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올 1년 동안 저 달려오면서 참 많이 변화가 있었고 힘들고 참 그랬어요.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도 진짜 1년 하니까 나이를 먹긴 먹나 봐요. 이제 체력이나 건강이 못 따라줘서 강연회가 올해부터 되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도 올해 1년 동안 글쎄요 어떻게 지냈는지 뒤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참 힘들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그래요. 올 1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뭐 후회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대부분 분들은 아마 후회가 조금씩은 남을 겁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나머지 일주일 이제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 제가 뭐 인생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식에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게 있으면 여러분과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알고 계시죠?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주세요. 그래서 뽑히면 또 저하고 제가 준비한 상품권도 드리고 문화상품권도 그렇게 해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되셨나요? 저번 주에는 끝자리가 2476님, 002 하나님, 7969님 세 분이 뽑히셨는데요. 아마 집으로 이제 문화상품권이 배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상품이 문화상품권이 아니라요. 다른 상품이 아마 배달될 겁니다. 다른 상품 어떤 게 배달될지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이 반장이 생각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달은 또 새로운 상품권이 준비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지금부터 많이 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화 주셔서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좀 가르쳐드릴 거 많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알려주지 그냥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지 빨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여기 전주 사는 김종원입니다. 김종원님. 네네. 우리 종원님 연세가?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3, 4년? 그 정도 됐어요. 3년에서 4년? 그래요. 네. 우리 종원님은 올 1년 동안 뭐 주식만이 아니라 뭐 주식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올 1년 어때요? 후회가 남으세요? 아니면 올해 1년 그래도 난 후회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변에서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일 후회가 남는 게 어떤 거였어요? 올 1년 동안. 그렇게 막 크게 후회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후회되지도 않지만 뭐 그래도 주위가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은 건 그냥 소소한 일이야. 네. 그래요. 특히 어떻게 생활하는 부분하고 주식하는 부분 중에 어디가 더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그냥 다른 보통에 비하면은 좀
그래도 방어는 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1년이세요. 그래요. 일단 우리 종호님, 어떤 주식 네. 갖고 계시나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어떤 주식 갖고 네. 계세요? K사인 매수가 비중이요? 예, 2,270원에 20%, 네. 카카오 예. 82,000원에 20%, 예. 하나투어 예. 72,000원에 20%, 예. 한글과 컴퓨터 예. 16,700원에 10%. 예. 네 개를 갖고 계시네요. 잠시만요. 네. 계좌 상태가 어떤지 한 번만 볼게요. 예. K사인 그리고 아이고 예. K사인하고 예 그리고 카카오 근데 다 20%씩이에요? 네, 한글과 컴퓨터는 10%. 예, 10%고 하나 더. 아니 근데 토트가 그렇게 뭐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다 최근에 사셨나요? 원래 이거 K사인도 30% 가지고 있다가 예. 저번에 2,600원 좀 못 돼서 다 처분하고 다시 좀 20% 저가에서 좀 매수했고, 카카오나 하나투어도 저 매수 시점까지 왔었는데 좀 10%씩 팔고 지금 나머지 가지고 있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주식하는 스타일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이따 맞춰볼게요. 근데 일단은 어떤 부분이 궁금은 하세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이제 뭐 사업 캐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좀 기대가 좀 돼서 가지고 있는데, 전체 장세가 네. 저번에 갭상승했던 부분이 네. 지금 또 환율도 그렇고 해서 지금 다시 그쪽으로 꼬꾸라질 건가, 아니면 이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좀 올라갈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지금 재밌는 걸 뭐를 발견했냐면 네. 우리가 흔히 그 반인 반수라는 말 아세요? 반인 반수? 에, 반은 사람 반은 뭐 이렇게 동물같이 예.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는 거를 뭐 예. 그런 거 하면 반인 반수라 그러잖아요. 제가 왜 지금 그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냐면 우리 종호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종호님이 은근 나름대로 공격적으로는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공격적은 아니세요. 예. 예, 왜냐면 종목 선정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K사인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한컴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좀 그런 어떤 종목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사시는 타이밍을 보면은 그리고 사는 어떤 모습을 보면은 공격적이지 않으세요. 절대 예를 들어서 종목이 움직이거나 이런 어떻게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종목을 사지 못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맞나요? 네. 좀 안정적으로 좀 그래서 하려고. 제가 공격과 안정 사이에 낀 반인 반수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근데 네. 그 특징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풀어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진짜 제가 종호님한테 필요한 거를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신 거 보면 내년에 업황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저가에 샀다. 그래서 그 저가 매수를 결국 수익으로 뽑겠다라는 전략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시장에서 진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죠? 진짜 내년에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여기서 아주 이쁜 종목이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왜 이런 종목을 이렇게 했어?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지탄받을 만한 종목도 특별히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내년에 이걸 가져가도 손해를 그렇게 볼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수익을 크게 볼 가능성도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특히 왜 그러냐면 제가 포트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 봤던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카카오라든지 다음 카카오였죠. 카카오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시는 걸 보면 20%를 사셨다고 한다는 건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저는 솔직히 네. 말해서 별로 비전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 카카오 새로운 수익원 많이 도전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요즘 카카오가 새로운 도전으로 막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카카오 뭐 택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다 카카오 드라이버. 네, 카카오 드라이브라고 있죠. 혹시 네. 카카오 드라이브 같은 거 써보셨어요? 네. 어때요? 좋든가요? 편하든 어때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카오 택시도 자주 쓰고 카카오 드라이브도 좀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고 할인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카카오 드라이브 빨리빨리 오셨어요? 저는 지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저는 이제 또 대리 기사들의 입장을 봐서는 금액은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요번 주에 한 2번 정도 대리운전을 네.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 네. 카카오 드라이브하고 이거를 다 한번 네. 옆에 네. 있는 친구들한테 해서 옆에 있는 아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네. 카카오 드라이브하고 그냥 일반 대리운전들 그 좀 유명한 대리운전들 있잖아요. 큰데 네. 거기 네. 이렇게 해봤는데 그 예를 들어서 시간이 굉장히 몰릴 만한 시간대 있잖아요. 네. 뭐 네. 그런 걸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해보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되게 시간 뭐 이렇게 번잡한 시간 이런 속된 말로 뭐 러시아워 같이 그런 대리운전 네. 부르는 시간에 해봤더니 카카오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경험이에요. 제 어떤 네. 거예요? 제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봤는데 카카오 드라이브보다 큰 대리운전 쪽이 더 빨리 되더라고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카카오 드라이브가 그러니까 저번에 뭐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겠지만 카카오 드라이브가 지금 일반 큰 대리운전들이나 이런 데하고 굉장히 적을 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통합이 네, 안 되고 네. 거기 들어가면 이쪽에서 탈퇴가 되고 막 이러고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때 그런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는데 뭐냐면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수익 사업에 저는 좀 캐스천이 달리는 게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하고 너무 많이 부딪히는데 부딪힌다고 해서 그 당사자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드라이브 대리하시는 분들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그 택시 기사분들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제가 저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꼭 하는 게 그렇게 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다 카카오 회사에선 자기네가 이거 굉장한 걸 출시하고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거기에 뭐 카카오 드라이버의 대리기사분들이나 카카오 택시의 어떤 그런 분들 이렇게 할 때마다 이용할 때마다 저는 가끔 물어보면은 이거 꼭 해서 뭐 그렇게 득되는 거 저는 별로 없어요라는 분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10분 중에 거의 한 6, 7분? 7분 이상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 다음이 신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카카오가 신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지금 치고 나가는 분야들이 보면은 자기네 회사들은 좋게 볼지 몰라도 이게 막상 수익원으로 해서 진짜 괜찮은 수익 사업이 크게 될까라고 말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퀘스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저는 아직 물음표가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목 선정하실 때 제일 특징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하나투어도 보면은 하나투어도 과연 맞아요. 저가는 맞아요. 여기서 뭐 저가권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뭐 수익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로 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크게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셨다 그러면 저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달려요. 물론 면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진 않겠죠. 웬만해서 이제 더 이상 얘는 하나투어 나빠질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갑자기 좋아질 만한 건이 있느냐라는 거야. 좋아질 만한 건이 있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결국은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뭐 국내 관광객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투어의 주가는 중국인 관광객이에요. 중국인 관광객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한번 하나투어 뭐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뭐 공시제도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바뀐 거 아시죠? 하나투어 사건으로. 네네네. 예. 뭐 올 봄인가 그때 하나투어 사건 났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증권사하고. 예. 전 솔직히 말해서 전 이 회사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전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그 당시 이 회사의 태도에도 굉장히 웃겼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허위사실 유포한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루머를 유포한다. 그게 아니라 애널리스트 개인 생각이 맞든 틀리건 그 사람 그건 자기 개인의 생각이에요. 네. 그 개인의 생각은 발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네. 데이터가 뭐 자기네가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다 주면은 또 몰라.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자기네가 보는 관점에서 좀 껄끄러우면은 그걸 예를 들어서 증권사 보고서 문제 삼고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상장사 이 회사가 상장하고 있는 회사라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무슨 상장을 합니까? 그럼 네. 자기들한테 맨날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모든 상장사들한테 그래야지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왜 상장을 합니까? 그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상장하지 말고 그냥 개인 사업해야지 계속. 그건 전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그때 생각했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네. 주가 모습은 죄송한 안 좋아졌- 얘기지만 뭐 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애널리스트가 맞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네. 그런 마인드 관점이래요, 회사라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 의견도 내세울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인드의 관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전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그랬잖아요. 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과거같이 화려했던 주가 모습 저는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네, 느낌으로. 네. 중국 쪽이 어떻게 풀리냐도 봐야겠지만 무슨 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전 그래서 회사의 전체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그 포인트가. 아니요. 저는 그런 포인트도 중요하다고 봐요. 회사에.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CEO의 자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CEO가 만약에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그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셀의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데 많습니다. 외국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CEO의 뭐 자질이 뭐가 중요해? 아니에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외국에서는 그런 거 엄청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하나하나를 봤을 때 하나토라는 회사를 과연 투자로 해서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는 건 전 그건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네. 깨지지 않으면서 약간의 먹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지만 깨지지 않는 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맞아요. 그런데 크게 먹을 수 있다에 포인트를 맞추면 그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종목하는 관점을 저는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KSI 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흐름 봤을 때 이것도 2270원 크게 미치지 않겠지만 얘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너무 식상해 있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 개인정보 암호화잖아요. 그거 네. 지금 1, 2년째 계속 나오는 레파토리잖아요. 그죠? 네. 삼성이 주고객이다. 뭐 큰 기업이 주고객이다. 얘 회사 그 레파토리 이외에 변화가 없어요. 무슨 네.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네. 많이 레파토리가 나와 있는 레파토리라서 지금 이 레파토리를 계속 울거먹기에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그 포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 선정을 하는 게 공격적도 아니고 수비적도 아니신 거예요. 일단은. 네.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시면서 공격적으로 또 나가고는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할 때 그 종목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해서 싸게 사겠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왜? 종목 선정을 하는 건 보면 그래요. 그런데 네. 이 종목 선정들을 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종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미래가 그렇게 짱짱한 종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종목 선정을 할 때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 네, 잡는 알겠습니다. 타이밍은 수비적인 게 좋아요. 근데 네. 종목 선정을 할 때 공격적이고 싶을 땐 조금 더 진짜로 미래를 보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 종목들은 일단은 교체하시는 게 전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을 위해서라면. 그래,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올 1년 수고 많으셨고요. 미리 예, 인사드릴게요. 내년에 아, 진짜 예.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 강연이 갑자기 취소가 됐죠. 예, 안 그래도 강의 숫자도 줄었는데 또 그렇게 취소가 돼서 죄송해서 안 그래도 연락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강의 언제쯤 다시 또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제가 이제 강의 숫자가 많이 이제 줄어서
필요할 때마다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년 제가 다음 주 방송이 없어요. 다음 주 방송이 없고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첫 강의를 일단은 저희가 워낙 계획이 없었는데 빨리 지금 잡았어요. 워낙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요. 1월 7일 날, 1월 7일 날 내년 첫 강의를 일단은 한번 하려고 합니다. 1월 7일 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광명입니다. 광명 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요. 1월 7일입니다. 내년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전화 주십시오.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누구세요? 수원에 사는 이은경이에요. 이은경님 연세가 예. 52이요. 주식 경력은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요. 우리 은경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세요? 5개 포트폴리오를 샀는데요. 네. 예, 다 궁금하긴 한데, 이제 특히 궁금한 건 기아차하고 현대백화점이 좀. 기아차 궁금해요. 매수가 얼마요? 41,500원이요. 20%. 네. 현대백화점 20% 113,000원. 예. 쌍용차 30% 7,300원. 예. 노르페인트 10% 9,500원. 예. 삼성증권 20% 31,950원. 31,950원. 950원. 예. 일단 거의 다 큰 주식을 갖고 계시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특히 궁금한 게 현대백화점과 기아차라 그랬죠? 네. 예,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 중에. 아니, 이제, 현대백화점은 그 면세점을 한다 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면세점 하고 나서는 조금 좀 뭐 오르는 것보다는 뭐 거의 뭐 또 하락세로 더 가는 것 같아갖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요. 저는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거의 한 10개월 정도 봤거든요. 그래요. 그럼 제가 면세점에 대해서 더럽게 안 좋게 말하는 거 못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면세점 안 좋게 봐요. 계속. 다른 사람들 다 좋게 볼 때도 저는 면세점 별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아니 우리나라 물론 그래요. 근데 면세점 많아도 너무 많지 않아요? 이제 점점? 그동안 많아요. 너무 작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늘려주는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런 감은 있어요. 전 뭐 그래서 지금 뭐 면세점 요번에 뭐 선정됐는데 지금 이것도 좀 냄새가 난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그죠? 막 조사를 요구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현대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지금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대기업들 총수들이 다 끌려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예, 뭔가 뒷거래가 있었다라는 의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솔직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부터. 아니 면세점을 연말에 또 내줘? 대기업들을? 그때 발표 났을 때 그때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죠. 근데 근데 야 이거 우리나라 시장이 이거 뭐 경쟁 체제로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나눠먹기 식으로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건 간에. 왜 그러냐? 아니 우리나라 어찌됐건 간에 면세점 생겨놓으면은 글쎄요. 근데 처음에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물량들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물량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태국만큼 지금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제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되게 캐스천이 달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면세점 사업에 관해서 과연 성장성이 얼마나 계속 있을까? 그리고 관광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뚝딱 지으면은 와 하고 막 갑자기 사람이 뭐 1년 사이에 몇 배가 늘고 막 이래요? 1, 2년 사이에? 꾸준하게 늘지 않나요? 꾸준하게?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글쎄 관광객 느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현대백화점 지금 차트를 보고 있지만 이게 과연 왜 좋아져야 되는지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년에 소비가 는다 그래요? 준다 그래요? 준다 그래요. 그러면 백화점은 소비가 줄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네,
내려가죠. 예, 맞아요.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머니가 열지 못하고 지금 뭐 몇 년 이래로 소비 심리가 최악이라며요. 그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물론 제 말에 반론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파레토의 법칙. 그게 뭔지 예, 예. 아세요? 파레토의 법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상위 몇 프로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근데 경제학에서 나오는 근데 백화점도 파레토의 법칙 같이 상위 뭐 몇 프로가 더 많은 매출을 더 많이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은 지금 더 늘고 있어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센티멘탈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감성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럴 것 같아. 꼭 그렇진 않아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소득이 늘어. 그러면 대중들이 돈을 더 많이 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센티멘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실은 파레토의 법칙 때문에 상위 몇 프로가 매출을 더 많이 늘려서 백화점 매출이 조금 더 늘 수도 있어요. 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도 주가에는 실은 별로 유통주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대중들이 예를 들어서 파레토의 법칙에는 어긋날지라도 주식이라는 건 사람들의 감성이거든요. 감성, 심리잖아. 그죠? 심리적으로 맞아. 그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은 올라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센티멘탈들이 유통주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그게 좋아질까요? 지금 뭐 안 예, 좋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년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주식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올라갈 만한 큰 요인들이 있는 주식을 사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이 지금 그렇게 크게 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종목은 교체를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아차도 저는 뼈값은 할 거예요. 뼈무게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기아차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아니고요. 현대백화점도 그렇고요. 쌍용차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거를 종목 포트로 따져서 이제 글쎄요. 뭐 올해는 시장이 다 같이 힘들었지만 내년부터 저는 주식시장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예. 근데 만약에 내년에 시장들이 움직일 때 이 포트를 가지면 저는 죄송한데 포트 점수 굉장히 낙제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트 종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종목 지금 선정이 아니세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들로 따졌을 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은경님. 예. 지금 이제 시장이 저는 내년부터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느끼실 거예요. 실은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실 만한 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자면요. 예. 워낙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년 대주주 물량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대주주 물량 때문에 12월은 항상 코스닥이 안 좋은 해라고 안 좋다 그래요. 그죠? 근데 제가 방송에서 몇 주 전에 제가 시장 빠져 있을 때 이거 계속 몇 주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시장 안 무서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했죠. 보셨어요? 계속? 글쎄요. 저희 방송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보셨네.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말을 지금 몇 주째 계속 했던 얘기인데요. 아주 귀 아프게. 어떤 분은 지금 또 이 얘기한다 이럴 텐데요.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시장 계속 빠지고 있을 때도 이제는 아닐 건데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저거 미쳤나 12월 달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대주주들 그거 뭐 주식 명부 확정 안 받으려고 팔면서 빠질 텐데 왜 이런 말을 한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12월인데 시장이 올라와요. 그죠? 이런 일은 참 그렇죠. 웃긴 일이죠. 이게 뭐냐면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공식화해서 외워버리세요. 12월에는 대주주의 매도 물량들 나오니까 나빠. 누가 나쁘다고 꼭 나쁘다고 우리나라 법조문에 있어요? 헌법 조항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들 주식을 공식화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는 나빠. 무상증자는 좋아. 감자는 나빠. 다 공식화했어. 공식화.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상증자 했는데 날아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공식화했기 때문이야. 왜? 생각하기 싫으니까 외워서 하려고 그러거든. 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 공부를. 무조건 외워라.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12월도 코스닥은 대주주들의 물량 나오니까 12월은 나빠. 그냥 외웠어, 암기야. 왜 나빠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주주들이 주주 명부 안 받으려고. 아니야, 주식은 틀려요. 그럼 이걸 뭘로 설명할 건데 12월에 코스닥이 올라오는 거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포트는 죄송한데 저는 높은 점수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장님. 네. 저기 우리 애기 아빠가 이 반장님을 되게 좋아하셔요. 그러세요? 우리 애기 아빠는 한 20년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네. 애기 아빠가 저번에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러셨구나. 예, 근데 요번에 강명에 꼭 간다고 하네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20년 하신 분한테 제가 많은 헛소리 하는 걸로는 안 비치나 보네요. 다행이다. 아닙니다. 그래요. 제일 존경하셔요, 제 애기 아유, 아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올해 꼭 수고 많으셨다 그러고요. 남편분한테도 전해주세요. 내년에는 제가 항상 말하죠. 새해 인사. 벼락을 맞으십시오. 돈벼락을. 그래요. 그래요. 이 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매월 마지막 주에 항상 나오죠. 닥터박의 공모주들. 일단 박선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예. 2부. 2부에 또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남자끼리 꼭 이브를 같이 하는 걸 또 좋다고 그러고. 일단 우리 박선호 대표님, 4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동안을 하셨어요.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도 오늘이 드디어 우리 닥터박의 공모주들의 이 박선호 대표 오늘 마지막 시간이십니다. 일단 8개월 동안을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또 해보셔야죠. 그래도 마지막 시간인데. 우선 첫 방송할 때 너무 떨어가지고 나가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만큼 생방송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8개월 시간 지나면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다시 만약에 4월로 돌아간다면은 틀리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더 자신 있게. 예. 그죠. 항상 후회는 남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일단 저물어가는 2016년인데 공모주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평가를 내려보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거래소에서 지난주에 한번 평가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저랑은 약간 그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거래소 이제 평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코스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제 그 작년과 똑같은 16개사가 코스피에 상장을 했죠. 금액은 이제 4조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로 비교해 봤더라고요. 전 세계 보면 IP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한 16% 줄고 규모가 한 33% 감소에는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 늘었다. 잘하지 않았는가? 라고 평가를 했고 상반기는 그래도 상장 초기 양호한 흐름을 좀 이어갔고요. 평균 한 30% 이상 수익이 났었고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호텔 신라라든지 이게 좀 위축이 되면서 그랬죠. 주가가 좀 하락했고 하반기에 그 상장한 회사들은 공모가 수준에서 거의 뭐 그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우량 외국 기업들
네네네. 꼭 외국 기업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두산 밥켓이나 그렇죠. LS전선 아시아, 예. 화승 엔터프라이즈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스닥까지 살펴보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올해 꽤 많이 상장을 했죠. 그러니까 올해 그 특징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다시 그 중국 고선 문제 때문에 예. 그러고 나서 한동안 뜸했는데 올해 다시 예, 그리고 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도 않았어요, 주가들이. 예, 사실 그래도?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었는데 예. 그걸 반영해서 공모가를 많이 하락시켜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꽤 상승을 한 그런 회사들, 예. 금세기 차륜이라든지 그레이트 치과기, 네네네. 뭐 로스웰 같은 회사들 예전보다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일단 2017년이 이제 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쵸. 먼저 올해보다 괜찮아질까요? 뭐 반장님은 지금 주식이 괜찮아진다고 보고 계시잖아요, 내년이. 예, 저는 내년 후면 예. 계속 괜찮아질 거라고. 사실 그 올해 좀 미뤄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호텔 롯데라든가. 예, 진짜 호텔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텔 롯데에서는 재상장 의지가 강하죠. 현재로서 그래요? 해야 되니까. 그럼 내년에는 상장된다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텔 롯데 빼고도 넷마블 게임즈가 아마 큰 대회가 될 거고요. 넷마블 게임즈가 진짜 안 그래도 요번에 지금 뭐 예. 또 회사 인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쵸. 근데, 넷마블 게임즈도 이제 내년에 된다. 예,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가려고 하고 있고 어. 또 뭐 다 가면 어마어마하겠지만 뭐 ING 생명도 그리고 남동발전, 동서발전에서 이제 그 발전하는 회사들 준비하고 있고요. 굉장히 공모주가 발전적으로 가겠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꽤 예. 삼성 바이오로지스 그랬고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이 많았던 예. 주식이죠. 예. 예, 내년에 갈 준비하고 있고 은근 많네. 예, 그리고 예. 반장님 방금 뭐 말씀하셨는데 ABC 마트 코리아 유통회사에서는 예. 예, 신발 쪽이잖아요. 예. 예,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뭐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간다고 하면 내년 그 거래소에선 예상하기에 한 20개사가 코스피에서 한 6조에서 7조 원 정도로 상장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투자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아까도 상담하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뭐 소비 성향이라든지 소비 심리는 지금 거의 최바닥으로 지금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하실까지. 예. 그런데 저는 뭐 그런데도 내년과 후년에 저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는 전 뭐 제 나름대로의 근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뭐 이제 뭐 TV에서 설명하기가 시간 때문에 그런데 뭐 강의 때 같은데 이제 제가 설명도 제가 직접 강의할 때는 하고 하는데 이 공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 심리가 이 소비 심리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내년에 더 확실하게 좋아진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시국이 만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활발하진 못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네. 대신 그 공모 시장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요? 이게 자본의 논리거든요. 꼭 가야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주가가 낮게 평가되더라도 꼭 가야 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죽진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도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내년 그 상반기가 지나면서는 엄청나게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했던 결과를 봐야 되나요? 우선 올해 저희가 방송했던 거 한번 리뷰 한번 하시고 저희 투자 결과 한번 그럴까요? 보시죠. 일단 예. 리뷰. 안 그래도 그래요. 저도 리뷰. 그때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중위험, 중수익. 예. 그거 저 솔직히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예. 그거 어떤 식인지 한번 좀 예.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리뷰로 다시 한번 좀 한번 짧게 굵게 예. 설명.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는 딱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예, 8개월 맞아요. 동안 이제 열심히 설명드렸고 400대 했던 것들이 맞아. 딱 이것만 지켜주시면 공모주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400대 1 공모주는 무조건 400대 1만 지키시면 실패는 없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호텔 롯데나 이렇게 막 너무너무 큰 것들은 400대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 몇 조 원짜리는 100대 1 정도. 100대 1. 예, 공모 맞아요. 규모에 따라 좀 그거. 달라지는데 보통 웬만하면 400대 1. 예, 웬만한 기업들은 400대 1을 지켜주시면 되고 예. 공모규가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회사들은 100대 1 정도 100대 1.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아주 저위험 저수익이지만 아주 안전하게 몇 억 정도 이제 자금 있으신 분들은 굴릴 수 있는 네. 무조건 그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네. 코넥스는 사실 저희도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쉽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네. 또한 12월 내에 상장하려는 걸 고르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좀 원래는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을 한 게 있는데 어쨌든 코넥스 시장 더 나아가 KOTC나 KOTC BB까지 살펴본다면 혹은 장외 시장까지 살펴본다면 좀 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닥터 박 생각하시면 항상 이 그래프만 기억해 주시면 저는 8개월 동안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던 이제 실전 투자의 최종 결과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 달에 전 아직 지금 그렇죠. 몰라요. 모르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화면에 나오겠는데 정상적인 모습이면은 잘 된 거고 예. 갑자기 뭐가 달려 있으면은 안 된 거고 저도 잘 헷갈리는데 일단 먼저 실전 투자 결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예, 그거를 끼고 그래도 약속은 지킨다. 그게 좋은 거야. 우리 뭐든지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심해도 약속들을 안 지켜서 이런 거잖아. 그렇죠. 이 모습이 좋은 거야. 약속을 지켜야죠. 잘하든 못하든 그래요. 제가 좋아요. 사실 모자도 같이 샀습니다. 그래요. 방송은 모자도 같이 샀는데 예. 공모주에서는 성공했다. 모자를 쓰고 나갈까? 예. 근데 집사람이 반대하더라고요. 약속은 약속이지 않냐. 실패했으면 코만 끼고 나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되게 이쁘다. 생각보다 화면에 잘 봤는데. 제가 딴 옷 입으려다가 네. 흰 옷이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종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최종 결과 한번 우선 공모주부터 예. 말씀드리면 공모주에 400대 1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주는 진짜 400대 1, 100대 1 그것만 지키면 진짜 짭짤하긴 해요. 딱 하나 지난 방송 끝나고 네. 들어갔던 종목 중에 애니젠 예. 이 다음 차트 보시면 애니젠만 한 200원 정도 빠졌어요. 매도가가. 진짜 귀여운 정도네 그거. 근데 사실 그날 신라젠이랑 이제 다 같이 청약하고 하면서 예. 그 경쟁률은 되게 좋았는데 예. 800대 1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애니젠 그렇게 들어갔고요. 퓨처캠도 조금은 났는데 퓨전 데이터가 제가 마지막에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퓨전 데이터가 572대 1이었고 공모 밴드가 10,000원에서 11,500원이었는데 예. 첫날 시가가 11,500원에 시작해서 2750원에 8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공모주에 있어서는 400대 1만 지키신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4개월 투자해서 한 1% 정도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4개월에서 1%니까 1년으로 보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 3에서 5%는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 좀 아쉬웠던 거는 대여를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대여만 들어갔으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대여가 좀 빠진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코를 다신 걸 보면 이 그렇죠. 공모주 쪽이 문제가 아니라 코넥스 쪽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히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코넥스가 쉽지 않다는 거를 네. 저희가 확실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피노텍이랑 아시아정묘, 유니오 커뮤니티 세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피노텍과 아시아정묘는 이제 상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상장이 못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유니오 커뮤니티는 사실 현재가는 3,000원대인데 저희는 4,000원대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좌 수익률이 저희가 만 10%예요. 제가 10%를 자신하고 시작했는데 만 10%가 났습니다.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은. 근데 코넥스는 이제 피노텍이랑 아시아정밀도 좋은 회사니까 좀 지켜볼 만 하고요.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물론 코넥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대상장하면 거기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공모주를 가지고 그냥 공모할 때 들어와서 하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100대 1, 400대 1만 하면은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참 그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올해 이 코넥스 이쪽으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아주 사람들 심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그 재판을 지금 하고 예,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다 알만한 거니까 장애주식 쪽. 예, 장애주식 쪽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장외에서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니까 개인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당할 수밖에 없었던데 이거를 좀 우리가 먼저 해서 알았으면은 이게 코넥슨 대신 이런 위험성이 따른다.
그 대신 공모주는 100대1, 400대1만 지키면 어느 정도 조금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한다. 이런 어떤 아주 차별화될 수 있는 이걸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저도 올해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시장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좋지 않았으면 공모주 시장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4개월 동안 투자 수익률이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공모주 시장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 그러더라고요. 저도 네. 올해 보니까. 그리고 보면서. 뭐 제가 마무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애주시에서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제 고객은 아니시지만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하니까 되게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실제로 피해 보신 분들도 전화를 꽤 왔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너무 한 사람을 좀 믿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요. 아, 코넥스와 공모주가 이렇게 틀리고, 아,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걸 저도 몰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 한 네. 분은 그 이제 4만 원에 유통되던 주식이어서 좀만 살펴보시면 네네네. 4만 원대 유통되던 주식인데 16만 원에 사셨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 예.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래서 장애주식이나 그런 건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위험한 사실 그 시장이거든요. 장애주식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든 KOTC나 KOTC BB에서 살펴보시고 거기서 한번 가격을 한번 보시고 없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없는 종목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이라면. 네. 그래서 정말 장애주식이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 그거보다는 KOTC나 KOTC BB를 보시고 KOTC나 KOTC BB 청하고 싶다 그러면 예, 그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누가 되든 간에 그쵸. 그 나온 그것만 믿자. 예.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코넥스. 그래도 유통할 수 있고 네. 보이니까. 아니면 정말 400대 1만 지켜서 공모주 시장만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괜찮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느새 말하는 사이에 왜 뺐어요? 아, 이게 자꾸 떨어지려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이제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게 다 예, 예. 그렇게 되겠지만 음.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제 주식 투자가 저는 볼 때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처럼 확실한 공식도 있지 네, 않고 네, 네, 맞아요. 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해요. 네,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에서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 거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기회는 이 언저리에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언저리가 저는 공모주 시장이 코넥스 시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모주 시장과 코넥스 시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근데 정말로 여기에 들어오시고 싶다면 예. 우선은 공모주 시장 먼저 공모 시장 먼저. 400대를 지키면서 네. 이거는 그냥 사실 공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만 지켜간다고 해서 뭐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가 알겠다 싶으면 코넥스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박성 대표는 이 장애주식 이런 거 아니면 코넥스라든지 공모주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아는 뭐 동생이나 아니면 친척분이 한다라고 주식을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 주식,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 장내 주식 우리 이렇게 예. 이거와 이거의 비율을 이걸 해보고 싶은데 그럼 어느 정도로 섞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몇 대 사실- 몇 정도 비율을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 그럼 국회수천이네? 정말 그렇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본, 자기가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자본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봐요. 자본 크기에? 예. 네. 왜냐하면은 공모주 400대를 지키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공모주를 좀 더 많이. 네. 근데 내가 좀 돈을 좀 키워가야 한다. 좀 위험을 안더라도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네네. 그런 분들은 장내 주식이 좀 더 장내 주식이? 네, 많이 섞는 게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아, 공모주는 아무래도 그 안정적인 수익이지만 코넥스까지 생각하시면 좀 더 장기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장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단타로 좀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는 시장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걸 나눴는데 이런 것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쉽게 아주 쉽게 할 수 뭐 읽을 수 있거나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이나 이런 것 좀 한번 내보시지 그러세요. 반장님이 저랑 이게 짠 게 아닌데 제가 책 쓰고 있는 걸 아신 건가요? 아 그래요? 책 쓰고 계세요? 예. 물론 이제 공모주 투자에 대한 책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를 이루어가느냐에 대한 책을 제가 좀 쓰고 있어서. 근데 진짜 이런 거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싶고 근데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해서 좀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도 보면 주식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정보 싸움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맞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올 1년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예. 시청자분들한테 8개월 동안 저하고 같이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뭐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제 마감을 하시면서 꼭 어떻게 하게 뭐 하십시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예. 잠깐 시간을 드립니다. 예. 쓰십시오. 제가 책에도 쓰고 싶은 내용이었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네. 정말 열심히 살고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데, 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 분들의 빈곤율 1위, 아, 맞아요. 자살률 1위입니다. 예, 맞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지만, 저는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근로자의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예. 자본가의 삶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아, 자본가의 삶. 자본주의 시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옛날에는 사실 근로자가 자본가가 될 수 없었지만 네. 요즘엔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가의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난 20, 30년 동안 꾸준히 산 사람들은 예. 사실 원금이 한 1억 넣었다고 그러면 지금 한 10억이 넘는 금액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주식시장은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우리들은 항상 자본주의 시장 안에 자본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내 주식이 됐건 장외 주식이 됐건 공모주가 됐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본가의 삶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꼭 주식 투자라는 거는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예. 드리고 싶었던 얘기. 그래서 꼭 반장님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 뭐 공모주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그래요. 언제든지 제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 1년 8개월이었죠, 정확히. 예. 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박성호 대표 통해서 공모주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가 됐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올 1년 그 어려운 시기에 하셨기 때문에 좀 고생하셨는데 예. 분명히 앞으로 좋은 일 많을 거라고 보고 어디서든지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29일 날로 주식시장이 폐장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제가 다음 주 31일 마지막 날은 방송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강의들 진짜 많이 오시려고들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죄송스럽게 저희가 다 저번 주 방송 강의를 못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부터 강의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하반기 들면서
내년에도 아마 계속 이런 기조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좀씩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마다 와서 들으십시오.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방송으로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1월 7일 강의가 워낙 없었는데 일단 빨리 좀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려고 해서 오후 2시부터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거기 와서 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되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내년 시장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지금부터 많이 계속 주세요.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아우, 통화 어떻게 하나? 에이, 편하게 그냥 통화하시면 돼요. 저하고. 그러면 선물도 주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지금부터 주세요. 계속.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부산의 한기석입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요? 부산 부산에 사시는 성함이? 한기석입니다. 한기택님. 기석. 한기성님. 예, 예, 우리 기성님 연세는? 65입니다. 주식 경력은? 뭐, 한 2, 3년 됩니다. 한 2, 3년? 60에서 2, 3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기성님 일단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그, 삼성중공업하고요. 삼성, 중공업이요? 예, 예, 몇 수가요? 하이트진로. 몇 수가? 29,100원요. 비중은? 30%. 아이고, 예. 그 다음. 하이트진로. 네. 그 22,100원에 22,100원의 비중은? 예, 40%. 40%? 예. 어이구, 예. 두 개인가요? 그럼? 그 모나미가 5,700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화이트진로하고 뭐 어차피 제가 화이트진로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화이트진로는 그때 한번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한 30%가 있으시네? 예. 그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화이트 진로는 어차피 보자 매수가 근처고 모나미도 매수가에서 좀 떨어져 있고 오케이.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그래요. 한 4년 됩니다. 한 3, 4년 되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일단은 물타기를 해가 좀 낮춰놓기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번에 큰 거 예. 배우신 거예요. 뭘 배우셨냐면은 예. 우리 개인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물타기에서 단가 낮추는 걸 큰 의미를 두거든요. 근데 예. 그 물타기를 해서 단가 낮추는 거를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개인들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예. 잘못되어 있는 습관 중에 하나. 예. 물타기로 단가 낮추는 거. 예, 왜요? 맞습니다. 왜 물타기로 단가 낮추는 게 왜 안 좋아요? 예, 거기에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전제가 따라요. 대전제가. 뭐냐? 이게 앞으로 비전이 많아서 꽤 강한 상승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애다. 라고 할 때는 물타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비전이 그렇게 강한 애가 아닐 때는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건 오히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2배, 3배 힘들게 죽는 꼴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좋아요. 이번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주식을 그렇게 뭐 대단히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은 함부로 물타기해서 단가 낮추지 마세요. 예. 제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솔직히 자기 주식 실력 알아요. 내가 주식 잘하는지 못하는지 솔직히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주식 그렇게 나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절대 물 함부로 타지 마세요. 꼭 명심하십시오. 예. 그리고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우리 기성님은 지금 이야기 나누기가 더 편해요. 왜냐하면 포트들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좀 갈려요. 뭘로 갈리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물 단가 낮춰서 30%예요. 근데 29,000원대예요. 29,100원이잖아요. 이분은 네.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삼성중공업 크게 상승할까요?
단기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중기간에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조선업에 대해서 기선을 뺏기고 나서 일본이 다시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서 기선 뺏긴 거를 찾아갔나요? 못 찾아가지 않았나요? 지금까지도? 예, 맞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조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국한테 기선을 뺏겼죠? 그렇죠, 예. 예, 못 찾아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왜 못 찾아와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슨 뭐 고수익의 그런 수익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그렇게 조선업 뭐 실력 엄청나다 해양 플랜트 실력 저 솔직히 그렇게 엄청나다고 안 봐요. 왜? 옛날에 해양 플랜트 요번에 해양 플랜트 그 2년 전에 문제됐을 때는 왜 문제된 건데 해양 플랜트의 그 내부에 진짜 돈 들어가는 그 중요한 설비들은 외국에서 다 갖고 들어와 외국 애들이 설계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껍데기만 거의 만들면 뭐 할 건데 제가 그걸 자동차로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동차 껍데기 만든다고 그게 우리나라 거야? 엔진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거야 진짜 우리나라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나 이런 걸로 뺏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선 뺏긴 거 다시 찾아올 수 있냐? 어려워요. 못 찾아와요. 제가 봤을 땐 못 찾아온다고 봐요. 저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못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가 봤을 때 조선주 쪽은 이제 저는 비전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뺏기고 일본이 그 조선주의 어떤 그 경쟁력을 우리를 결국 못 제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세예요. 대세의 흐름이라 그러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조선주는 이제 대세의 흐름이 우리가 중국한테 뺏겼어요. 찾아오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자꾸 찾아오려고 가지면 그러니까 과거에 미련을 가질 게 아니라 빨리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해야지. 우리가 중국한테 이 사업 뺏겼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여기에 힘들일 거 다른 데 힘들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조선주 기다려봤자 저는 큰 비전은 없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수익 비전이 어렵다라고 보는 쪽에서 시간을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30%나 되지만 이번에 좋은 공부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더 이상 쉽게 안 밀리지 않을까요? 예, 여기서 더 이상 쉽게 안 밀릴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밀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그냥 미련을 버리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더 전 좋다는 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 교체를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트질러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트질러도 제가 저번 한 2, 3주 전에 방송했던 것 같은데 그때하고 생각 바뀐 건 없어요. 뭐 특별히 하이트질러 그렇게 크게 올라오거나 뭐 그런 만큼 매력적인 회사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빠지고 이랬으니까 야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글쎄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좀 더 올라와서 23,000원 넘어서 23,000원에서 24,000원 요 사이 한 요 사이 정도 요 사이 정도 들어오면은 이거는 이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는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남인데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쭉 보시면 알겠다가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면서 밀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를 좀 드릴게요. 이 3,500원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줄을 걷어요. 이 3,500원 선이라는 것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깨잖아요. 이러면 얘는 이제 이 추세가 꺾인 거라고 봐야 돼요. 추세가 큰 흐름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3,5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얘는 손절매를 치는 게 안 다칠 거예요. 덜 다칠 거예요. 안 다치는 게 아니라 덜 다친다고 말씀드려야죠. 정확하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 요번에 여기 5,000에서 5,500원 여기 뭐 요 사이가 워낙 강한 매물벽이라서 쉽게 뚫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가격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 걸 보면은 거기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 근처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그래요. 원하면 기회를 한 2번 놓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 요번에는 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바로 상담을 들어가죠. 예, 좋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그, 성남에서는 연경씨입니다. 연 선생님? 양경씨. 양 선생님. 예, 연세가? 네, 시운돌입니다. 주식 경력은?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좀, 그냥. 그래요? 하는데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경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삼성제약하고. 삼성제약? 매수가 얼마요? 네. 네? 매수가, 비중. 매수가가 5,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5,000원이요? 네네. 예. 지금은 좀 떨어진 상태고요. 비중.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0% 정도요? 예. 네.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SDI 가지고 있고요. 예. 매수가 얼마요? 네. SDI는 그 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비중은? 비중은 한 60% 정도가 있고요. 60%요? 예. 네. 뭐 저기 KT가 한 10% 정도 있고요. 매수가요? 매수가는 29,600원. 550원에 있고요. 예, 한 10%요? 예. 네. 이렇게 세 종목이신가요? 네네. 그래서 예. 그 삼성에서 삼성제약을 예. 지금 팔아야 되나 싶어서요. 그 SDI가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SDI가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뭐 배터리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배터리 때문에요. 네. 왜요? 수출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양 선생님께서는 SDI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양 선생님 포트가 정해질 것 같은데 결과가 네. 결국은 뭐 삼성제약 10%밖에 안 되고 KT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계좌가 확 늘거나 뭐 계좌가 큰 타격을 입겠어요, 그죠? 네. 결국은 SDI예요. 예. SDI에서 승부가 이제 결정이 되셔야 돼요. 근데 SDI 네. 계속 요번에 잘 올라왔던 요번에 급하게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아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 예. 예. 중국에서 지금 SDI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자세가 틀려진 거 아시죠? 네네. 예, 지금 그게 솔직히 SDI에 올린 뭐 결정적인 이유예요. 무슨 뭐 누가 그러더라고 무슨 뭐 그 테슬라의 뭐 반대 뭐 루시드 모터스 뭐 그런 것 때문에 얘네가 주가가 반등을 많이 한 부분도 반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물론 그것도 일부분은 일조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중국의 변화예요. 태도 변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SDI 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SDI의 주가는요. 정말 죄송한 네. 얘기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게 SDI의 주가를 앞으로 계속 결정을 해 나갈 거예요. 이건 회사가 삼성 SDI 회사가 끝내주게 변하면은 주가가 확 올라간다? 아닐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삼성 SDI는 지금 회사의 중요성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와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볼 거냐. 이것만 그러면, 보셔야 돼요. 예. 오로지. 지금 뭐 현재로서는 중국 상태를 보면서 예. 팔아야 되겠네요. 예? 중국의 그 맞아요. 태도를 보면서 예. 예. 왜냐면 막말로 중국이 다시 또 열받아. 야, 웃기지 마. 2차 전지 다 웃기지 마. 다시 전면 통제 딱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SDI 주가 제가 예측해볼까요? 만약에 발표 나죠? 그럼 SDI 주가 급전직하 다시 꼬라박아요. 그러면 뭐 이 상태가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길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는 SDI는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왜냐면 삼성에서 뭐 속된 말로 이 전자 뭐 재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네. 다 SDI로 몰아줬잖아. 그러니까 SDI가 어떤 비전은 좋은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회사에 대한 그거는 회사가 갑자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뭐 2차 전지 쪽이 무슨 뭐 실적이 별로였다 뭐 올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거 다 웃긴 소리고 그거 다시 회복해요.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과의 관계예요.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그 사드에 대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묻고 끝낼지가 죄송한데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네. 지금 과거의 잘못이고 니네 앞으로 우리한테 그럼 잘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괜찮을 거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이거 다른 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걸면은 그러면 SDI의 주가는 못 갈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을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사적으로 나쁠 건 없다예요. 회사적으로는 좋아요. 회사적으로는 갑자기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SDI가. 이미 삼성에서 그런 전자재료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모아줬는데 정보소재 이런 거 다 모아줬는데 SDI로. 그래서 회사는 계속 그 꾸준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반영을 될 거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DI의 주가는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질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가는 거는 전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비중이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게 60%씩이나 가져가는 거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죄송한데 SDI의 비중을 60%인데 비중만 조절하세요. 비중만요? 비중만 저라면 한 20%만 지금은 가져가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중국이 우리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6개월에 풀어줄지, 1년에 풀어줄지, 3개월에 풀어줄지, 아니면 안 풀어줄지 너무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한 20%만 줄여놓고 보시고 있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이번 반등에 이거를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두고 이제 SDI 이제 바닥 탈출하니까 쭉쭉 가는 거 아니야? 쭉쭉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SDI 2차 전지 쪽 좀 봐줬기 때문에 올라온 거야.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얘기인데 어쩔 수 없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이거 10%인데 이거 KT는 배당이죠? 네네. 네, 근데 10% 배당 받아서 의미가 뭐가 있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KT는 그냥 웬만하면 매도하세요. 저는 KT는 개인들한테 웬만하면은 이 KT 주식 가져가라는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KT는 매력이 그렇게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배당이라는 것도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숫자지, 진짜 1억, 2, 3억, 3, 4억, 이 정도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배당이라는 거 그렇게 의미 없어요, 크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10%만 사놓고 있는 게 별 무슨 의미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라면 전 이거 매도합니다. 예, 그리고 삼성제약도 여기 매수가에서 좀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비전이 있는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그냥 조금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서 매수가 근처 오면은 이것도 매도해서 현금화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SDI였기 때문에 SDI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체크하시면서 좀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거 회사가 어떻게 틀려지냐, 이거 회사 갑자기 틀려질 거 없어요. 삼성 SDI 같이 큰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외부에 지금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31일, 29일 날 폐장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요. 납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고요. 그리고 그 강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강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급하게 1월 7일 날 편성을 했어요. 1월 7일 날 일단 광명에서 오후 2시부터 1월 7일 날 내년 첫 강의를 일단은 철산동에 있는 광명 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하니까요. 많이 준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열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올해 마지막 코너네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동바이텍입니다. 예. 동바이텍입니다. 동바이텍. 예, 아이고. 마음이 급하니까, 동바이텍. 일단 매수가가 15,800원. 30%인데요. 15,800원. 일단 매수가 위에 있는데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예, 요즘 이쪽 관련 업종들이 나쁘지 않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살살 한 번씩 올라줘야 되거든. 근데 아직 안 올라주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일단 얘는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얘는요 13,000원을 여기를 손절가로 잡으세요. 그리고 13,000원이 안 깨지면 근데 솔직히 13,000원 근처에서도 지지받고 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13,000원 깨지면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예, 트렌드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13,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게요. 다음 종목. 예, 한라입니다. 예, 한라인데요. 일단 한라 같은 경우에 5,000원 50%인데 일단 한라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시장이 그때 조정이 나오면서 잘 버티고는 있어요. 이 정도면. 근데 한라 같은 경우에 워낙 거래도 없고 이런 회사래 가지고 이걸 의미 있게 해석하는 건 좀 그래요. 그래도 일단 손절가는 드릴게요. 손절가는 요거 3,500원 깨지면 손절 일단 하세요. 특히 5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고생을 하면은 이분은 계좌가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손절 라인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HQ. 예. 진짜 오랜만이다. IHQ 같은 경우에도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어쩔 수 없죠. 중국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중국하고의 그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풀려나가냐 그거 얘네들은 다 그게 답이에요. 중국이 3개월에 봐줄 거냐 6개월에 우리하고 해결을 잘 할 거냐 아니면 1년을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정해지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예, 이게 기술적인 의미가 없어요. 중국과의 그 부분만 잘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CJ 헬로비전입니다.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10% 올해 참 CJ 헬로비전도 큰일을 겪었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예, 계속 여기 있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쉽게 못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CJ 헬로비전이 올해 그 겪은 일이 CJ 헬로비전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방통이었죠. 예, 거기서 이제 안 돼! 해버렸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 거기서 그냥 방통인가요? 그 독과점 때문에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에 아마 다시 이슈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봐요. 왜냐? 올해 이게 내년에 이게 이슈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종목. 예, 동국실험입니다. 예, 동국실험 요즘 주가가 또 다시 예, 트럼프 이후에 빠지더니 하여튼 일단은 그래도 이 모습이 지금 나쁘지 않아요. 이 회복되는 모습이 트럼프 때문에 빠졌는데 그 다음에 회복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세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만 해요. 2,9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거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도 저가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홀딩하고 한번 가볼게요. 다음 종목. 예, 코다코입니다. 코다코. 예, 코다코인데요. 이 코다코 같은 경우에 지금 10%밖에 안 되는 3,230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평선이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죠. 이평선들이 다 내려오면서 이제 곧 이평선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이 저점이었죠. 3,000원 근방.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얘는 이제 고생해요. 고생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요 저점을 깨면은 파십시오.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서 저항해서 요렇게 흔들린다. 요거는 버티셔도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 모습을 꼭 기억하세요. 예. 예, 원익홀딩스입니다. 예. 530. 예,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6,700원 10%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아직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시세를 그렇게 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예. 이게 그렇게 시세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흔들려서 이렇게 되더라도 크게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비중도 10%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셔도 돼요. 근데 요건 너무 이렇게 치고 나갈 가능성보다는 예, 그냥 7,000원 한 초중반 요쯤에서 이익 실현 한 번에 해주시는 게 더 영리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 다른 어떤 때보다 되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도움 드린 것도 있고 도움 못 드린 것도 있고 참 죄송한 부분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는데 제 지식이 짧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고생을 시켰다면 대단히 정말 죄송하고요. 더 많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미리 새해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진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